그래서 활용 파트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자세하게 안 다룰 거예요. 더 중요한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만 보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점이 여기 있다 치자. 자, 여기가 x는 a가 되는 점. 그러면 이게 a, fa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직선, 접하는 접선이 나오겠죠, 맞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게 어떤 형태가 돼요?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n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야. 뭐 미분에서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 계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단 말이야, 맞죠? 즉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m은 뭐랑 같다? f 프라임 a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분해서 a를 대입한 값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바로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y는 기울기가 f 프라임 a가 되는데 어디를 지난다? a, f a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원래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인데 자, 여기가 이 점이 뭐 1,3이라고 합시다.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다?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모르니까 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써놓고 얘랑 얘를 뭐 어떻게 연립 방정식 풀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2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돼갖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 만들어 놓고 접할 때 관계를 이용을 하면 연립 방정식이 하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m을 찾았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이거? 맞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 기울기라는 값이 x가 1일 때 미분 계수를 말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 도함수 미분하면 뭐지? 이거 미분하면 2x죠. 그럼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죠.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판별식을 안 쓰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의 형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접점의 좌표를 알려주니까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랑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어떠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알려놓고 접점을 안 알려줘요. 그래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를 들어 기울기가 예를 들어 뭐 4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 치면 그러면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했을 때 4가 나오는 값이 뭔지를 찾으면 거꾸로 접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 두 개 말고도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도 있지만은 왜래 이거? 왜래? 한국 화면이 왔다 갔다 하던데? 네, 이제 괜찮은데. 이제 괜찮나? 네. 아까 왜 왔다 갔다 했지? 자, 아무튼 그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찾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글쎄 이제 1번 볼게요. y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위에 1,2에서 접선을 찾았는데 그때 기울기가 5입니다. 자, a랑 b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 여기 위에 점 1,2니까 당연히 x에다 1 넣으면 2가 나올 거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럼 1을 대입해보면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얘가 2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고요. 1,1을 지나니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란 말은 무슨 말? 미분 계수를 말한단 말이야, 맞죠? 그치? 근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미분 계수니까 f'1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6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인데 x가 1일 때 미분 계수니까 1을 대입하면 6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게 f'1입니다. 맞죠? 그게 얼마다? 5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a, b를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또는 어떤 게 있냐면 필수의 제 3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3x에 접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f'의 a를 통해서 3을 찾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찾는 게 아니라 접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여기 위에 점 예를 들어 a, a제곱 마이너스 3a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 f'A, x가 a에서 미분계수가 3이 나오는 점을 찾아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라 이 말이고, 접점의 좌표를 찾아내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은, 자, 도함수가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맞죠? 그게 3이 나오는 x의 값을 찾아보니까 x가 3이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나온다라는 말이니까 접점의 좌표가 3, 3 대입하면 0이네,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3이라며 그리고 3, 0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쓰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간단하죠? 물론 기본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이거 f'A가 자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미분 계수가 3이 나오는 x의 값을 찾았더니 3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f'A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나왔으니까 그때 점은 3, 3을 대입해서 0이 나온 거지. 여기 위에 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3,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요. 뒤에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 이것도 지금 당장 아무 쓸모없는 내용이라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페이지 106쪽으로 바로 갈 겁니다. 자, 페이지 106쪽. 자, 오늘 뭘 할 거냐면요. 페이지 106쪽에서부터 페이지 137쪽? 많아 보이니까 133쪽까지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할 겁니다. 한 번에. 이게 맞아요. 내가 과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끊으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게, 이거는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되든지 해야지.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끊으면은 애들이 더 헷갈리거든요. 한 번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 한번 봅시다. 또 필요 없어. 자, 가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자, 오늘은 그래프만 설명하면 시간이 딱 끝날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설명하면 끝날 건데, 자, 한번 볼게요. 그만큼 조금 양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익혀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할 거냐면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일단 확인을 할 겁니다. 증가와 감소. 자, 그럼 증가와 감소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이 점들을 기점으로,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쭉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이쪽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이쪽 기준에서는 뭘 하고 있다? 감소를 해요. 이쪽에서는 뭘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죠. 맞지?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가 섞여있는 그래프예요.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를 잘 봐야 돼. 봐봐. 자, 증가하는 지점 아무 때나 점을 찍어가지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지? 자, 또 증가하는데 아무 때나 점을 찍어놓고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죠. 자, 감소하는데 점을 찍어가지고
감소하는 지점에 아무 때나 점 찍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만들면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겠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차이가 확 나는 게 있죠. 뭐다? 증가하는 쪽, 빨간 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 올라가죠. 근데 감소하는 쪽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맞지? 자, 그럼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잖아.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f'(x) 즉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한 도함수의 값을 구해보면 항상 부호가 뭐가 나온다? 증가하는 지점에서 양수들만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쪽에서는. 자,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f'(x)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항상 음수가 나온다. 도함수의 값이 항상 음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연달아갑니다.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자, 극값이 뭐냐면요.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에 그래프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지점도 있고 감소를 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 지점이 있죠. 즉 극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들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값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어서 위에 있다라고 해서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극대값. 점으로 쳐야 되니까 쏘리.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극대점. 이 점을 극대점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감소에서 증가로 밑에 있는 값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 값은 극소값이라고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들어간 거 맞나? 자, 아무튼 저기 위에 점은 극대점, 밑에 점은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점들의 좌표 평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저 점들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 장수에 예를 들어 2,4야. 그러면 그때 극대점의 y좌표가 4죠. 그 값을 뭐라 부른다?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때 극소점이 되는 이 점의 y좌표의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겠죠? 점들의 좌표, 극대점과 극소점의 점들의 좌표를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운 목적이 나타납니다. 미분을 왜 배우냐라고 하면 수학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한테 미분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극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껏 미분을 막 배웠죠? 배운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뒤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증가 감소 확인해서 극대 극소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자, 뭐가 되냐면 극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이렇게 돼요. 맞죠? 극소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무슨 뜻일까? x가 알파, 베타에서 극도든 극소든 극값을 가진다가 되면 뭐가 성립을 해야 되겠어? x는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럼 극값을 가지는 알파, 베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나와? 극값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f 알파,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가 항상 0이 나오는 점들이라는 거죠. 극값들.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극값을 찾으려면 뭐부터 하겠다? 미분해가지고 미분해서 그게 0 되는 값을 찾아내야지 크기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맞죠? 맞지? 자, 근데 봐봐. 극대랑 극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극대값은 그래프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 극대점이 되고요. 극소점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을 찾는 게 이제 극값을 찾는 내용이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그려갖고 증가 감소를 찾는데 이게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알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극대극소를 찾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거를 극대극소를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겠냐라고 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그래프들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너네 2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알고 그래프를 들어갔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안 알려주고 증가 감소를 그 값을 찾아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아 얘가 3차구나 4차구나 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그렇게 교육강의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2번 해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될 거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프가 3차든 4차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말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고차 함수 그래프. 고차라는 말은 3차 이상들은 고차라고 하죠. 자, 여기서 다루는 건 3차, 4차를 그릴 겁니다. 주로 그리는 건 3차예요. 4차도 4차? 잘 그리긴 한데 5차도 그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7차든 그림 방법이 동일합니다. 대신에 약간의 형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자, 그래서 3차, 4차부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얘기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fx죠. 자, 그러면 우리 함수 그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던 게 뭐예요? 그래프 형태를 뭘로 나눴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걸 봤죠,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먼저 그릴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거를 그래프 그리기 전에 뭐부터 이해를 할 거냐면 도함수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함수. 자, 봐봐. 2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저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도함수가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함수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보면은 원래 그래프에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럼 봐봐.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자, 이 지점과 이 점은 기점으로 뭐가 바뀌어버려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죠. 맞지? 봐봐. 요걸 기점으로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랍시다. 알파, 베타 기점으로 도함수 f'x의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그래프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원래 그래프는 이 알파 왼쪽에서는 뭘 하고 있을 거야? 증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감소. 베타보다 클 때는 증가를 할 거예요. 원래 그래프가. 자, 그럼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알파 왼쪽에는 그래프가 증가를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뭘 한다? 감소를 할 거예요. 원래 그래프가 fx가. 그리고 베타보다 클 때는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생겨보면 그래프가 나타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x축과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 그건 아니죠. 자, 봐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맞죠? 맞지? 그럼 얘랑 차이점 봐봐. 이 지점을 알파라고 두면 자, 알파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부호가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야.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알파 왼쪽의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맞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됐지, 맞지? 그래갖고 이게 0돼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다시 안 떨어져요. 다시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그래프가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가 알파 왼쪽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해요, 맞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감소를 했으니까 아까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증가를 하다가 감소할 것 같이 하더니 다시 어떻게 돼버렸어요? 증가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3차함수 그래프가. 오케이? 증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3차함수 그래프는요. 이게 fx죠. 3차함수 그래프는 뭐가? 극대랑 극소가 둘 다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극대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없죠. 맞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극값인데 맞죠? 극값이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자 얘들아 이 극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했어? 도함수가 f'x가 0되는 값을 찾는 데 있죠. 그래서 x는 알파 베타에서 f'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f'알파 f'베타가 0일 때 얘네들이 극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f 알파가 x는 알파에서 fx가 극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이게 성립을 한단 말이야. 맞죠? 되겠어? 맞지? 극값을 가지면 여기 fx잖아. 극값을 가지면 접수된 교기가 다 0이죠. 맞지? 맞죠? 그런데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조건 극값을 가지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봐봐. 어떻게? 이렇게 돼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0이 된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되겠어? 그런데 저긴 극값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실근을 2개 가지면 극값을 2개를 가져요. 근데 중근,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고 있는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극값을 가지지 않고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극값을 2개를 가지던가 아니면 극값을 안 가지던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또 하나 더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함수가 맞죠?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여기 그냥 무조건 뭐만 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죠. 맞지? 0된 지점도 없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맞죠? 맞지? 항상 양수로만 나온다. 즉 증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랑 차이점이 뭘까?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점. 맞죠? 그럼 그래프가 얘랑 다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 같지 않다가 그냥 이렇게 쭉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랑 두 개 차이점이 되겠어? 이건 어떻게?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생겨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그런 지점 없이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작은 접선의 기울기도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지. 두 개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fx가 ax 세제곱이라고 시작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 값이 알파 베타에서 나오는 경우. 두 번째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아니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예 0 되는 지점이 없는 그래프 형태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으면 다시 거꾸로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알파 베타에서 자, 알파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뭘 해요? 증가를 하죠. 맞지? 그러면 도함수의 값은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x축 위에 그려줘야 돼. 이쪽 부분에서는. 그럼 이렇게 위에 그려진다 이 말인 거 맞지? 여기서는 감소를 하잖아. 맞죠? 감소를 한다는 말은 아까도 봤지만 도함수의 음수의 값을 가지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값이 양수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야. 왜?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될 테니까.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테니까. 맞죠?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미분하면 이게 fx 3차잖아. 맞죠? 이걸 미분하면 2차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증가해서 접선의 길이가 0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하니까 양수에서 0이 되었다가 음수가 안 되고 다시 0으로 되는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 뿐이고요. 맞지? 이건 어떻게 그냥 아예 0 되지도 않고 도함수가 x축 아예 안 만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도함수의 시근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맞죠? 그 값을 2개 가지고 있을 때는 f'x의 시근이 2개가 나와요. 맞죠? 그럼 3차 함수의 도함수가 판별식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값을 2개를 가질 거고요. 맞지? 판별식이 0이 되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도함수가 되는 3차 함수는 그 값을 아예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한 방법론에 그 값을 가질 조건까지 해결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책에는 이게 다 따로 설명 하나하나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묶어서 해야지 이해가 잘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 3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얘들아 3차함수를 그렸을 때 도함수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만들어지잖아, 맞죠? 근데 지금 A가 음수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 A가 음수이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맞죠? A가 음수라고 하면. 자, 그럼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 점과 이 점에서 뭐가 바뀌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죠. 이 지점을 기점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f'x가 이 지점의 기점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뭘 하고 있겠다? 감소를 하고 있겠고요. 맞지?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증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쪽에선 감소를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보니까 딱 알죠? 저거랑 이거랑 뒤집혀 있다는 거 알겠죠? 맞지? 자, 이거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 모양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는요 무조건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자, 봐봐. 1차 함수 보세요. 1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맞죠? 2차 함수 양수면 요렇게, 2차 함수 음수면 요렇게, 3차 함수 양수면 요렇게, 3차 함수 음수면 요렇게. 보이죠?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애들이 최고창이 음수인 애들이고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애들이란 말이야.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헷갈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 도함수가 x축과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서 증가로 바뀌지 않고 다시 감소를 하는 형태에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어떻게? 떨어지는 그래프. 역시 저 두 번째 거 뒤집어 놓은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요. 맞지? 마찬가지 도함수가 x축과 아예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냥 땡짝 감소만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 된 지점도 없이 가파르게 쭉 떨어져 내려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다 이 말이죠. 이거랑 같은 형태인데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세 가지 형태 어떻게? 오른쪽 끝이 쭉 떨어지게 그 값을 두 개 가지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고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가파르게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3차 함수 그래프. 오케이? 자, 이거를 그래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fx의 뭐를 도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다라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서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당연히 3차를 미분하면 2차니까 최고차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마찬가지 여기도 감소해서 감소로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음수에서 0이 되었다가 다시 양 안 되고 다시 떨어지는 그래프. 도함수. 여기서는 아예 음수의 값만 가지는 도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값이 부호가 아까 말했듯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는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해서 그 값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했는데 그래프 생긴 걸 알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일단 3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일단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의 실근이 두 개가 나오냐, 한 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부터 확인해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리고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보세요. 되게 뭔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11번. 자, 페이지 108쪽이거든요.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증가와 감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지금 우리 배운 거 안 배우고 원래 교육 과정대로 가면 그래프 아직 배우기 전이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걸 해요. f'x를 확인을 해서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f'x죠, 맞지? 맞죠? 그러면 f'x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요. 그러면 x 제곱이 1 돼야 되니까 x는 풀마 1에서 0이 되죠, 맞지? 이거 쓰지 마세요, 이 풀이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f'x가 0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 겁니다. 그래 놓고 뭐를 확인해야 돼요? 증가 감소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자, f'x가 이거잖아, 맞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어보세요.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양수죠. 맞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음수. 그 다음에 1보다 큰 숫자를 넣으면? 양수.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여기서는 뭘 하고 있겠다? 증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아,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여기가 극대점이 나오겠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여기가 극소점이 나오겠네, 맞죠? 그럼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자,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플러스 3에서 극대값이 4가 맞지? 그럼 극소값이 어떻게? x에 1 넣어보니까 1 빼기 3이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2겠네, 맞죠? 그래 놓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극값이 마이너스 1과 1에서까지니까 점 찍어놓고 마이너스 1,4 그리고 점 찍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점 찍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극대를 가지고 여기서 극수를 가지니까 연결하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구나 라고 그린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여기서 하는 내용인데 필요 없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이런 표를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돌아와서 풀어보면 자, 도함수를 만들어서 0 되는 지점까지 찾는 건 똑같아요. 그럼 그 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맞죠? 맞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러면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그 값 가진 데가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 값 가진 데가 1과 마이너스 1.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 굳이 표를 만들어가면서 증가 감소 우리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면서 여기 증가구나 감소구나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왜 그렇게 확인을 하냐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증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 1보다 큰 쪽에는 증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저기 표 그려가지고 도함수가 양수니 음수니 확인하면서 증가 감소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면 내가 그렇게 책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활용을 해요. 필수예제 12번. 자, 그럼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증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f'x가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인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뭐가 돼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도함수가 요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운 거잖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맞죠? 맞지? 맞죠? 그런데 자 봐봐. 이거를 도함수 쓰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3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항상 증가하려면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을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프의 도함수를 보고 증가 감소 극값을 확인하고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거 맞죠?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한다? 도함수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감소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도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바로 페이지 114쪽 넘어갑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뭐냐면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죠. 그래서 쓸데없이 막 복잡한 유형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데 어차피 기억 못할 건데 맞죠.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4쪽 1번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입니다. 이 그래프의 극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극값 구하는 방법 자 원래대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미분을 해요.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자 그럼 미분해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 돼야 되니까 0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요. x가 마이너스 1, 3에서 f'x가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됩니다. 그럼 뭘 확인하냐? 증가 감소를 확인해서 그 값을 찾기 위해 부호를 확인하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벌써 짜증난다. 자, 한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그러면 양수 나오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이런다니까. 그냥 본인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계산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주 틀려요.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는 아무 숫자나 넣어봐. 이거는 S. 이건 음수 0쯤 넣어보면 되죠. 3보다 큰 거 넣었어. 4쯤 넣어보면 4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하면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아 그러면 fx가 여기서 뭘 하겠다?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나타날 거고요. 맞지? 그럼 그때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극소값은 x가 3일 때니까 3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5다 해서 그때 극소를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표를 만드는 게 시간 낭비라고 했죠. 자 우리는 뭐라고? 보자마자 알아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데 그 값이 나오는 값이 두 개가 나왔으면 바로 어디에서 마이너스 여기 두 개가 그 값이잖아. 마이너스 1과 3이 당연히 앞에 여기가 누구겠어? 여기가 3 마이너스 1에서 극대 나오고 3에서 극소 나오는 걸 아는데 뭐하러 표를 그리냐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고 3 넣고 바로 극대 극소라고 답을 적어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하나만 더. 자 그럼 이거는 원래 교과형대로 배우면 이게 또 많이 애들이 헤매더라고.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걸 인지를 못하고 증가 감소를 또 계산을 하는데 자 계산하다가 또 계산 부호 틀려가지고 증가 감소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뭐다? 음수예요. 자 도함수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잖아 맞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x가 1과 3에서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 이거는 그 값을 두 개를 가지는 그래프란 말이야 맞죠? 자 그리고 어떻게 생긴지 안다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죠. 어떻게?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어디? 극수를 가진 여기가 1, 극대를 가진 여기가 4.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 식에다가 그냥 1 넣고 3만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굳이 표 그려서 증가 감소 확인해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 극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바로 필수예제 16번 바로 갈게요.
4차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필수예제 16번. 자,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마이너스 21을 가진답니다.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프가 최고차의 계속 음수니까 요렇게 생겼겠네. 맞죠? 그럼 여기가 극소값 몇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점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됐지?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성립해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1, 이게 극소값 마이너스 21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맞죠? 두 번째,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그때 접선의 교기가 반드시 0이겠죠. 맞지? 무슨 뜻? f'2가 0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이거 f'x 도함수 만들면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맞죠? 여기다가 뭘 대입해보면 f'이니까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이거 두 개를 연립 방정식 풀어서 AB를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하나 더 볼게요. 자, fx가 이번에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는 1에서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요. 극소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아까 그래프를 미리 그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그리려면 극값이 1과 3에서 나온다 했죠. 어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니까 또 도함수 구해서 부호가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표를 그려서. 근데 필요가 없다고. 우리 최고차의 계속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럼 여기가 어디? 1. 여기가?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극소값이니까 뭐다? 3, 마이너스 2를 지나겠다는 거 바로 안단 말이에요. 맞죠? 굳이 증거함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해되겠죠? 되겠지? 자, 그 두 번째 조건 뭐예요? x는 1에서 극값, 그 다음에 x는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x는 1과 3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겠다. 즉 조건이 3개 나오죠. 뭐 f'1, f'3 얘네들 0이고요. fx에다가 3을 넣으면 극소값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조건 3가지로 문제를 푸는 게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그래서 f'x를 만들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자, 여기다 1 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입니다. 이게 0이고요. f'는 3이니까 여기다 3 넣으면 27 플러스 6a 플러스 b, 이것도 0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f3이 마이너스니까 3 넣으면은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다. 이거 3개 연립 방정식 풀어서 a, b, c 찾는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풀이 가령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뭐한 짓거리 얘기지. 4 플러스 c가 3. 이해되겠죠? 자, 일단 4참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3참수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려보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3참 함수의 그래프니까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활용 문제들이. 맞죠? 자, 그래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프 그리려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뭐부터? 미분부터 때려줍니다. 3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3으로 나누면 4, 1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4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4에서 극대,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나타날 거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뭐야 이거? 맞나 이거? 120 마이너스 48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얼마고? 56에 58에 20 마이너스 4, 20 좀 위에 있는 데는 대충 이렇게 찍을게요.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보자. 값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쯤에서 극소를 가지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그려보면은 10이었어 여기 10에서 나왔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 생길 겁니다. 맞죠?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정도는 바로 표시해 줄 수 있죠. x 영역이 2니까 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지. 데이터 그리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의 뭐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 안 하겠지만 그래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할 거예요. 3차 함수가 자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 또는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구할 건데 사실 내용은 똑같죠. 그 값을 가질 조건 반대를 하면 가지지 않을 조건이니까 맞죠? 잠깐 봐봐.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요. 가지면 그 값을 어떻게? 두 개를 가져요. 맞죠? 근데 그 값을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맞지? 마찬가지예요. 음수라고 해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두 개를 가질 거예요. 안 가지면 아예 안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3차 함수는 그 값이 두 개 아니면 0개 둘 중에 하나의 형태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러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그 값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고 맞지? 그러면 도함수,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 지긋지긋하네. 계속 나와요. 이거는 미적분가도 나오고 기하 벡터도 나오고 확률과 통계도 계속 나와요. 판별식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x 플러스 1이라는 3차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그 값을 가진다라는 말은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냐 음수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이 도함수를 일단 만들면 3a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이게 미분하면 되니까 되겠죠. 이게 도함수인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판별식. 자, 짝수공식 가능하죠. b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부등식 문제지 맞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a 제곱 마이너스 45a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2차 부등식 풀면 a가 4보다 크던가 혹은 1보다 작던가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냥 함수라고 한 것도 아니고 3차 함수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 이건 되는 건 오케이. 되는 건 맞는데 뭐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x 세제곱의 개수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맞지? 즉 이렇게 되는데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범위를 적으면 이건 상관없는데 얘가 조금 달라지죠. 답은 이렇게 갈 겁니다. a가 4보다 크던가 또는 a가 1보다 작은데 0은 안 돼요. 그 말은 a가 0보다 작던가 또는 a가 0과 1 사이던가 이렇게 0을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범위를 좀 지저분하게 쓰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0은 왜 안 돼? 0이 되면 3차함수가 아니잖아. a가 0이면. 맞죠? 그래서 대부분 빼야 된다는 거지.
판별식에서도 D가 작거나 같다 하면 안 돼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값이 안 가지잖아, 그래프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었으면 답이 뭐겠어요? 이거 반대로 가면 되잖아. 이거 반대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A가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있어? 그 값을 가지는 조건. 이거는 반대로 가면 안 돼. 이거는 원래 달려야 되는 조건이니까, 맞지? A는 여기 당연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 값을 가질 조건이고, 얘가 그 값을 얘 그 값을 가질 조건,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는 조건인 거죠. 답이 반대로 적히는 것뿐입니다.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아야 돼. 자,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나오지 말래요. 어떻게? 요런 식으로 나와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도함수가 식스쪽과 교점이 없거나, 맞죠? 맞지? 아니면 하나 있는 것까지 괜찮아요. 맞죠? 그 값이 가지지 않을 조건이니까 이번에는 도함수가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라는 2차 함수가 도함수인데 이게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안 돼요. 중근을 가지던가 허근을 가지는데 그 말은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말이죠. 이번에는 되겠죠. 자, 그래서 짝수 공식 가능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9k죠. 맞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이거는 뭐 x제곱의 개수에 1이 되어 있으니까 뭐 따로 떼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필수예제 20번 내용.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제일 조금 어렵다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x라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자,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0과 1 사이에서는 극대를 가지고요. 극소를 가지고 x가 1보다 큰 데에서는 극대값을 가진다. 그러려면 a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자, 아까 얘기했죠. 3차 함수는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도함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최고차이에서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지? 맞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극소, 여기가 극대예요. 맞지?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극소는 0과 1 사이, 그리고 극대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인 거잖아. 이거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도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도함수 그리면 2차 함수죠? 도함수 그리면 위로 블록한 도함수가 나와요. 이 도함수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 이게 도함수 그래프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얘들아?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가 나타나는 점이에요. 그치? 되겠죠? 근데 이 극소가 0과 1 사이, 극대는 1보다 큰 쪽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 말이야. 간단하죠? 어떻게? 도함수에 0 넣으면 음수 나와야 되고 도함수에 1 넣으면은 양수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을 달아준 거지. 즉 f'0은 음수가 돼야 되고요, f'1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 역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f'0은 마이너스 a죠. 맞지? 그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될 거고, f'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이게 0보다 크려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부정식으로 풀어보니까 1, 2에 1, 3의 마이너스를 떠다 주면 되네요. 맞죠?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크던가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근데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동시에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맞지? 자, 이거 그리면은 2분의 3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0보다
크다 온다. 공통법은 여기만 걸리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크다가 이 극대극소가 여기 범위에 존재할 조건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유형인데 쌤, 어, 근데 아까요. 그 뭐지? 예제 19의 2예요. 그 값을 받지 않으면 판별식이 크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아야지. 작거나 같아. 크면 판별식 0보다 크면은 어떻게 생겼어? 도함수의 판별식 0보다 크면 그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네. 판별식이 0이면 그 값이 안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그 값이 안 나오지. 오케이? 자, 이번엔 3차 함수 얘가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또 나와요. 수학 상에서 했던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봐봐.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랑 여기가 극대극소잖아, 맞죠? 이게 어디?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라 이 말이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만들면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1이라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 값이 여기랑 여기서 나오니까 양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값이 여기랑 여기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 값이 모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져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 상에서 했던 거예요. 뭐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수학 상에서 이거 내용 했다고 까먹으면 문제 못 풀겠죠? 못 풀겠네, 맞지? 자, 뭐야 첫 번째?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돼요. 맞죠? 두 번째, 두 근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맞죠? 맞지?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또 세 번째 뭐였어? 이 그래프에다가 이건 F'X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F'X에다 1 넣은 이 값들이 무조건 도함수에서는 양수로 나와야 돼. 이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수학상에서 이거 근해 분리 했었던 거 기억나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이 사이에 뭐 P가 있다. 두 근이 P랑 그 사이에 있다 했던 그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온 거죠.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 자 4분의 B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갖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지? 되겠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축은요. 이거 축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마이너스 6분의 2a 맞죠?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치? 이거의 축 마이너스 2분의 b. 세 번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3 플러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되겠나?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죠? 근데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해가 없어요. 이? 해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0보다 큰 범위는 모든 실수입니다. 맞죠? A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 지금 공통부분 찾는 거예요. 1, 2, 3의 공통부분. 자, 이번엔 어떻게 돼요?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소리.
자, 그래서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데 A가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 이렇게 사이 들어가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몇이라고요? 응? 이거.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여기서랑 공통분을 찾으면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그대로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차 함수 보겠습니다.